안녕하세요. 근육과 운동 생리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김석진, 오건호, 김도훈, 이유경입니다. 저희는 골격근, 심근 및 평활근의 비교와 운동 시 일어나는 신체 변화, 문제 및 풀이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골격근의 구조입니다. 골격근은 구조, 수축성, 조절 기전에 따라 골격근, 평활근, 심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지만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구분되어지는데, 이는 현미경 관찰 시 횡문이 보이는가, 그리고 근육이 각각 체성신경계의 지배를 받아 수의적 운동을 하는지 아니면 자율신경에 받아 불수의적 운동을 하는지로 나뉩니다. 사람의 몸에는 600개 이상의 골격근이 있으며 이는 체중의 40에서 45%입니다. 기본 단위는 근육섬유이고 지름은 1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길이는 2에서 3mm, 20에서 30cm 정도이고 다 핵세포입니다. 근섬유는 근섬유막에 의해 하나의 독립된 세포로 외부와 경계를 형성하는데, 이 막을 근초라고 하고 흥분 전도성의 역할을 맡습니다. 근초의 내부에는 근원섬유가 있는데 세로로 배열되어 있으며 근원섬유 사이를 근형질이 채웁니다. 다음으로 근필라멘트입니다. 두 가지가 있으며 한 가지의 굵은 필라멘트 주위에 6개의 가는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굵은 필라멘트란 무거운 분자량의 단백질인 미오신으로 한 쌍의 무거운 사슬과 두 쌍의 가벼운 사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사슬 미오신이 있는데 이것은 알파 나선 구조이며 꼬리 부분을 형성합니다. 대략적인 구조는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근필라멘트는 4개의 가벼운 사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2개의 구형으로 미오신의 머리 부분을 이룹니다. 미오신의 머리에는 액틴 결합 부위 및 ATP 분해 효소가 존재합니다. 또 가는 필라멘트라는 것은 액틴, 트로포미오신, 트로포닌의 3가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액틴은 필라멘트 형태의 단백질이고, 두 번째 트로포닌은 3개의 구형 단백질의 복합체인데 그중 트로포닌 I는 액틴에 있는 미오신의 작용을 방해하며 트로포닌 C는 칼슘과 결합할 수 있는 단백질로 수축이 일어나는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근절 내 필라멘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이드가 있는데 이것은 근절의 중앙에 위치하며 굵은 필라멘트로 인해 어둡게 관찰이 됩니다. 다음으로 아이드가 있습니다. 에이드의 양쪽 옆에 위치하며 밝게 관찰이 됩니다. 지선에 연결됩니다. 다음으로 지선은 I선을 양분하고 있으며 다음 지선과의 사이를 근절이라고 합니다. H층은 근절의 중앙에 위치하는데 가는 필라멘트가 없습니다. 굵은 것과 가는 것의 필라멘트가 겹치거나 다리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T틴 필라멘트와 M선인데 2개의 그림에서 보이지 않던 구조를 나타내고 굵은 필라멘트를 고정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일종인 T틴 필라멘트도 관찰되는데 탄성 성질로 인해 근육 이완 중 안정시 길이로 회복되는 것을 도와주는 근육의 탄성 반동의 원인이 됩니다. 근수축의 동영상을 한번 시청하고 가시겠습니다. 골격근은 여러 개의 근육 섬유 다발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근육 섬유는 미세한 근육원 섬유 다발로 구성되어 있다. 근육원 섬유 마디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인 마이오신,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가 겹쳐 있어 어둡게 보이는 부분인 에이데, 액틴 필라멘트만 있어 밝게 보이는 부분인 I대, 근육원 섬유 마디와 마디를 구분하는 경계선인 Z선, 근육의 주성분 단백질은 액틴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다. 근수축이 일어날 때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 겹치는 부분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근육이 수축할 때에는 ATP 에너지가 사용된다.
골격근 섬유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근과 백근으로 구분이 됩니다. 접근은 느린 연축 섬유 및 I형 섬유라고 하며 포유류의 골격근에서 발견됩니다. 그 이유는 근세포에 함유된 미오글로빈 함량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쉽게 피로해지지 않는 특성이 있고 오랫동안 수축을 계속할 수 있어서 자세유지근이라고 불립니다. 백근은 체표면에 가까이 존재하며 미오글로빈 함량이 낮고 급속한 동작을 많이 취할 때 사용됩니다. 또한 쉽게 피로해집니다. 미오글로빈에 대한 설명은 밑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육 섬유를 대사면에서 살펴보면 접근 섬유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유산소적 대사 활동을 하므로 산화적 효소 활동이 높은 반면 백근 섬유는 해당계의 효소 활성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접근 섬유는 약 4.5에서 7.3 마이크로미터 직경을 가진 가느다란 운동신경에 의해서 지배되지만 백근 섬유는 11.4 마이크로미터의 직경을 가진 운동신경에 의해 지배됩니다. 다음으로 운동 단위와 신경 지배입니다. 하나의 신경세포와 그 신경세포가 지배하는 근육 섬유근을 통칭해서 운동 단위 또는 활동 단위라고 하며 하나의 단위로 활동합니다. 한 개의 운동신경세포의 축삭은 다수로 분지되어서 다수의 근육을 지배하고 있는데 한 개의 신경세포와 그에 의해서 지배되는 근섬유수와의 비를 신경지배 비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경지배 비율, 즉 하나의 신경세포가 지배하는 근육 섬유의 수가 작을수록 정교한 운동을 하고 클수록 거친 운동을 합니다. 안구를 움직이는 외안근은 1대 10의 신경지배 비율을 가지고 정교한 운동을 하는 반면 장단지 밑에 있는 가자미근은 1대 1200의 비율이며 이는 많은 근육이 적은 신경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거친 운동을 하게 됩니다. 4. 신경근연결입니다. 운동신경의 섬유가 근섬유에 가까이 접하게 되면 먼저 수초가 없어지고 근섬유의 표면에 인접한 신경섬유의 끝이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이것을 신경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경종말이 접촉하는 근섬유의 근막은 약간 함몰되어 막이 두꺼워지는데 이것을 종판이라고 합니다. 신경종말과 종판 사이에는 약 150에서 200옹스트롬 정도의 간격이 있고 여기에 조직액이 차 있는데 이 부위를 가리켜 신경근 접합부라고 합니다. 신경근 접합부의 기능으로는 전체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냅스 종판에 활동 전압이 도달하면 칼슘 이온 통로가 열리고 시냅스 전 종판에 칼슘 이온의 투과성이 증가됩니다. 두 번째로 칼슘 이온은 시냅스 종판의 시냅스 스포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방출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냅스 간격으로 확산된 아세틸콜린은 시냅스 후 근섬유막의 아세틸콜린 수용기와 결합한 후 나트륨 이온의 투과성을 증가시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트륨 이온의 투과성 증가는 시냅스 후막의 탈분구를 일으키고 시냅스 후막의 활동 전압이 나타나게 합니다. 자세히 보면 3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세틸콜린이 시냅스 간격으로 방출되면 시냅스 후막의 아세틸콜린 수용기와 결합하고 나트륨의 통로가 열립니다. 두 번째로는 아세틸콜린이 시냅스 간격에서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에 의해 빠르게 콜린과 아세트산으로 분해됩니다. 세 번째로 콜린은 시냅스 전종판에서 재흡수되어 아세트산과 결합하여 아세틸콜린으로 재합성됩니다. 5. 근수축 기전입니다. 근수축 시 근육 길이의 단축은 근절이 짧아진 결과입니다. 수축 과정에 있어서 액틴 필라멘트가 미오신 필라멘트의 중앙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중첩되기 때문에 근절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수축의 활주설이라고 합니다. 근세포막의 활동 전압이 근세포 내부 깊숙한 곳의 근필라멘트에서 교차다리 형성을 유발하기까지 단계적 반응이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흥분 수축 연결이라고 하며 칼슘 이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격근의 분자적 수축 기전입니다. A. 안정 시 트로포미오신은 액틴의 미오신 결합 부위를 덮고 있습니다. B. 세포 내 칼슘이 증가하여 트로포닌 C와 결합합니다. 트로포미오신은 떨어져 나가 미오신 머리가 액틴에 결합합니다. C.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장력이 발생하며 ATP가 가소분해됩니다. 마지막으로 D.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또 다른 ATP 분자는 새로운 연결고리를 형성하고자 트로포닌 C와 결합하려고 합니다. 6. 근수축의 에너지 대사입니다. 근수축의 에너지 대사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1입니다. 근수축에 직접 사용되는 에너지1은 ATP입니다. ATP를 얻는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부터 얻습니다. 첫째는 크레아틴 인산으로부터 얻는 방법이고, 둘째는 산소를 소비하는 영양소의 산화 과정인 산화적 인산화 반응에 의한 ATP 형성이고, 세 번째는 현기성 과정으로 젖산을 생산하는 과정을 통해 ATP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산소 부채입니다. 운동 시 부족했던 산소를 운동이 끝나고 휴식 기간 동안 보충하게 되는데, 이때 부족했던 산소를 산소 부채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근육 피로입니다. 골격근이 장시간 지속적으로 활동한다거나 격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근섬유가 수축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피로라고 합니다. 젖산은 근육의 pH가 산성이 되도록 하여 효소의 활동을 저하시킴으로써 피로를 증가시킵니다. 피로해진 근육에 축적된 젖산은 혈액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져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분해되므로 다시 수축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근수축의 역학에는 근수축의 종류, 부하 속도 관계, 길이 장력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축이란 근육의 역치 이상의 단일 자극을 가했을 때 일어나는 1회의 수축과 이완 과정입니다. 예로는 팔의 전극을 연결하여 짧은 시간 전류를 가했을 때 순간적으로 움찔할 때입니다. 연축 곡선이란 연축의 시간적 변동을 기록하여 얻은 곡선으로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잠복기 0.01초로 근육에 자극이 주어진 후 근수축을 시작할 때까지입니다. 수축기 0.04초, 실제로 근수축이 일어나는 시기로 곡선이 정점에 이르기까지를 말합니다. 이완기 0.05초, 수축한 근육이 수동적으로 원래의 안정 상태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강축. 강축이란 1초에 5에서 30회의 자극을 반복적으로 가하면 연축이 합쳐져 연축보다 강하고 지속적인 수축을 말합니다. 예로 보통 우리가 힘을 쓰고 있을 때나 근육의 수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자극이 가해지는 시간 간격에 따라 완전 강축과 불완전 강축으로 나뉩니다. 완전 강축이란 자극을 짧은 시간 간격으로 연속해서 가할 때 발생하는 수축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원활한 곡선을 보입니다. 불완전 강축이란 자극 빈도의 시간 간격이 조금 길어지면 나타나는 수축으로 계단 모양의 곡선을 보입니다. 세 번째로 긴장. 긴장은 생체 내에서 골격근은 중추신경으로부터 오는 흥분 충동을 받아서 항상 약한 수축 상태를 지속하고 신체의 자세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네 번째, 강직. 강직이란 골격근이 병적 상태에서 활동 전압이 발생하지 않고서도 강축을 일으킬 때를 말합니다. 근육 실질의 파괴를 수반하고 근육이 죽는 비가역적인 강축 현상을 말합니다. 강직의 예로는 단백질의 변성에 의한 강직인 열강직, 근육이 물속에 있을 때 일어나는 강직인 수분강직, 근육이 죽었을 때 ATP의 결핍으로 나타나는 강직인 사후강직이 있습니다. 사후강직이 일어나는 순서로는 심장, 목, 팔, 다리, 풀리는 순서는 팔, 다리, 목, 심장 순입니다. 다섯 번째, 등장성 수축과 등척성 수축. 등장성 수축은 근육의 길이는 짧아지나 장력의 변화는 없는 수축 현상입니다. 예로 가벼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걷기 위해 다리를 뒤로 들어 올릴 때입니다. 등척성 수축은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 않지만 장력은 변화하는 수축 현상을 말하고 물건을 들고 있을 때나 건물 벽을 향해 밀었을 때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 마비. 마비란 중추신경계통의 운동신경이 손상되어서 신경 흥분 전달이 차단될 때는 수의적으로 수축을 일으킬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곱 번째로 위축. 위축이란 마비되거나 근육의 불사용으로 인해 근육의 부피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덟 번째로 비대. 비대는 위축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근육이 과도하게 사용되면 근육의 부피가 커지고 수축력도 강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부하 속도 관계. 근육에 부하되는 짐이 크면 클수록 근 수축의 속도는 느려집니다. 부하가 없을 때 근 수축의 속도는 최대가 되며 단축되는 속도는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합니다. 길이 장력 관계. 장력은 근육에 가해지는 자극 빈도, 수축 전 근 섬유의 길이 정도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집니다. 가장 강력한 장력을 발생하는 경우는 근 섬유의 길이가 가장 적당한 길이, 즉 안정시 길이 근처에서 나타납니다. 근육 길이의 증가 또는 감소는 장력의 급속한 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 8번째, 골격근의 질환. 골격근의 질환에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근육경련. 근육경련이란 통증을 수반하는 불수의적인 근육 수축으로 운동 시 또는 안정상태에서 발생하고 원인은 근육의 산소 공급이 부족할 때 또는 신경계로부터의 자극에 의한 것입니다. 주로 종아리, 대퇴, 둔부 근육에서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저하칼슘성 테타니. 저하칼슘성 테탄이란 세포 외액의 나트륨 농도가 정상보다 40% 정도로 감소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불수의적인 테타니성 근육 수축으로 흥분하는 세포막의 나트륨 통로를 열게 하여 막의 탈분극과 활동 전압을 발생시킴으로써 근 수축을 증가시킵니다. 세 번째로 근이양증. 근이양증이란 근육이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질환으로 근육 내의 결합 조직이 증가하거나 근 섬유가 지방 조직에 의해 대치되어 근 섬유가 퇴행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유전적으로 결정되며 형태에 따라 예후가 다양합니다. 네 번째로 중증근무력증. 중증근무력증이란 극도의 근육 약화가 일어나는 만성 질병으로서 신체 면역계의 비정상적 반응에 의해 근육 세포막에 있는 아세틸콜린 수용기를 차단함으로써 아세틸콜린에 대한 근 섬유의 민감성을 감소시키며 만성적으로 근육 약화가 진행되는 병을 말합니다. 골격근, 심근 및 평활근의 비교를 하겠습니다. 골격근은 수위근이면서 가로무늬근입니다. 골격근에 붙어서 움직이고 골격근에 기랑 작용합니다. 강한 힘으로 빠르게 수축하지만 비교적 쉽게 필요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심장근은 불수위근이면서 가로무늬근입니다. 심장에서만 발견되는 근육이고 강한 수축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평활근은 불수위근이면서 민무늬근입니다. 내장 기관을 구성하고 천천히 수축하고 이완합니다. 쉽게 필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축한다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근의 수축 기전의 특성입니다. 심근의 절대 부름기는 현저히 깁니다. 절대 부름기가 길어 심근의 연축은 가중되지 않고 강축을 쉽게 볼 수 없습니다. 흥분과 수축 사이에 칼슘의 역할은 골격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골격근은 수축 시 근장 그물로부터 유리된 칼슘을 사용하고 심근은 세포 외액으로 들어오는 칼슘을 사용합니다. 심근은 자동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른 근육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고칼슘 혈증과 고칼륨 혈증은 심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칼슘 혈증은 ST 분절, Q 분절이 짧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T파는 넓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T파의 상승, 평평한 P파, 넓어진 QRS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사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활근의 수축 기전의 특성입니다. 평활근은 골격근에 비해 수축 이완에 30배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립니다. 또한 신경 자극에 의해 평활근이 활성화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활근에서 활동 전압이 발생하는 경우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경 전달 물질이 수용기에 결합되어 근장으로 칼슘을 배출한다. 두 번째, 자율신경 섬유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평활근 세포의 특정 근을 흥분, 억제한다입니다. 예로서는 아세틸콜린이 있습니다. 세기간지에 있는 수용기와 결합해 강하게 수축한다. 노에피네프린, 교감신경 섬유에서 분비되고 수용기에 결합하면 평활근은 이완된다. 마지막으로 자연적 혹은 화학 자극에 탈분극되며 다른 평활근은 신경, 화학 자극에 모두 반응한다입니다. 운동 시 일어나는 신체의 변화입니다. 운동이 순환기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첫 번째,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게 되고 심박출량이 증가한다. 두 번째, 혈압이 상승, 수축 기압은 현저하게 상승하고 이완 기압은 경미하게 변한다. 수축 기압은
120mmHg에서 30에서 90mmH 정도가 상승하고 이한 기압은 20에서 60mmHg 정도가 상승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세 번째, 적혈구 수와 백혈구 수가 증가된다. 네 번째, 혈당치는 운동시작 직후에는 다소 상승하다가 격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감소한다. 다섯 번째, 혈색소도 평상시보다 5에서 10% 정도 증가하게 된다. 운동이 호흡 기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첫 번째, 산소의 공급과 이산화탄소의 제거를 증가시키기 위해 폐항기가 증가한다. 폐항기량의 증가는 산소 소모량의 증가와 비례한다. 두 번째, 산소와 이산화탄소에 대한 폐의 합성능이 증가하게 된다. 세 번째, 심한 운동 중에는 동맥혈 수소이온 농도와 이산화탄소 분압이 증가한다. 네 번째, 운동 중 동맥혈 산소 분압의 감소는 관찰되지 않는다. 운동이 내분기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첫 번째, 성장 호르몬은 운동 시작 15분에서 20분 이후에 증가하게 된다. 두 번째, 운동으로 체내 수분이 손실되면 향이뇨 호르몬 분비는 증가되어 체내 수분을 보존하려 한다. 운동 전 수분을 섭취하면 운동 시 향이뇨 호르몬 분비 증가율이 적어지게 된다. 세 번째, 코티졸과 에피네프린은 심한 운동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상황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네 번째, 운동 시 알도스테론의 분비는 증가한다. 탈수 상태가 될 때 그 분비량은 더욱 커진다. 다섯 번째, 테스토스테론은 근력의 증대에 현저히 효과를 나타낸다. 운동이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첫 번째, 처음 운동 기술을 학습할 경우 의식적인 사고와 동작의 수정이 필수이다. 두 번째, 하지만 점차 특별한 의식 없이 자동적으로 운동 기술을 수행할 수 있다. 세 번째, 운동은 중추신경계의 촉진과 억제 및 회복력을 길러준다. 운동에 대한 근육의 적응입니다. 첫 번째, 근육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근육은 뼈처럼 위축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근육의 크기 증대는 지구력 훈련이 아닌 역도처럼 고강도 운동을 반복 시 가능합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운동은 노화가 근육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줍니다. 4번 문제 및 풀이입니다. 문제 1번, 신경 지배 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같은 수의 근육 섬유에서 신경의 비율이 높을수록 거친 운동을 한다입니다. 2번입니다. 근 필라멘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답은 2번입니다. 그 이유는 근육이 수축할 때 액틴과 미오신이 만나지 못하도록 결합 부위를 덮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3번입니다. 신경 종말과 종판 사이에 약 150에서 200 정도의 간격이 있고 여기에 조직액이 차 있는데 이 부위를 뭐라고 하는지 골라주세요. 답은 4번 신경 근접합 부위입니다. 다음으로 4번입니다. 다음 중 골격근 질환이 아닌 것을 하나 골라주세요. 답은 2번 강직이고 강직은 근수축 종류의 하나입니다. 문제 5번입니다. 순천향 성형외과에 가서 보톡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자가 의사에게 왜 보톡스를 맞으면 얼굴이 탱탱해지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답하기를 우리 근육이 움직일 경우에는 운동신경세포와 근육 간의 연접이 일어납니다. 그때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 B입니다. 그런데 보톡스를 맞으면 B 방출이 억제해서 근육을 작용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이 성형외과 의사가 말하는 B는 무엇입니까? 답은 2번 아세틸콜린입니다. 지금까지 근육과 운동 생리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김석진, 오건호, 김도훈, 이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